일이 많은 것 정도는 참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인간이기에, 하나의 인격체이기에 최소한의 존중과 대우를 원하는 것이다. 또 한 명의 공무원이 떠났다.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 인간이기를, 권리를 가진 노동자이길 포기해야 한다. 철밥통, 시내 직장에 다니면서 무슨 엄살이냐며 다그치는 사회에 대해 대한민국 공무원은 그저 고개 숙이며 살아왔다. 자본과 권력을 위한 공무원이 아닌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조를 건설하고 싸워왔지만 돌아오는 것은 해고와 탄압이었다. 공무원은 언제나 참아야 하는 존재였고 고통을 먼저 감수해야 하는 존재였다. 이제 세상은 공무원 최소한의 권리인 연금마저 포기하라 한다.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3명이 죽었습니다. 자, 근데 5월에 신부였고 2명이 아빠였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업무 개선해달라고 2013년 5월 15일 새벽 30대 초반의 공무원이 자신의 집 근처 철길에서 열차에 치여 아까운 생을 마감했다. 장애를 가진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 그는 공무원이 됐다. 안정된 직장을 구했다는 기쁨과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자긍심에 하루하루가 기뻤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대한민국 공무원 대다수는 감정노동자다. 또 일부는 감정노동과 육체노동을 합친 복합노동자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묘사하듯이 출근해서 빈둥대다가 땡 하면 퇴근하는 공무원은 대한민국에서 몇 프로나 될까?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쉴 새 없이 받고 욕설을 퍼부으며 쫓아다니는 민원인을 상대하고 밀린 업무를 야근으로 부족해서 집에까지 가져가 처리한다.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고 또 하루를 언제 맞이했는지 모르고 시작한다. 업무량이라는 게 사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도 하룻밤 자고 나면 어떤 복지사업 정책이 딱 쏟아져 내리는 경우도 있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내려와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뭐 어떤 인력을 충원해 주시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많은 업무를 우리는 오늘도 이를 악물고 이겨낸다.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공무원 연금을 대대적으로 개혁한다고 한다. 개인이 낸 돈에 비해 많이 받게 설계돼 계속 적자 상태라는 이유다. 하지만 책임은 공무원의 고용주인 정부에 있다. 연금공단의 운영비를 연기금에서 부담하고 정부가 지출액을 사전에 적립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채무 등이 200조 원이 넘는다. 결국 임금적 성격의 공무원 연금을 정부가 떼먹은 셈인 것이다. 우리가 IMF 때 그 인원 감축이 있었습니다. 그런 강제 인원 구조조정 속에서 그 구조조정에 대한
그 명예퇴직 수당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급이 그건 당연히 정부 고용주가 해야 될 몫이지만 이게 연금기금에서 나갔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또 95년 이전에 그 퇴직 조의, 그러니까 그 사망 조의금이라든지 이렇게 당연히 고용주로서 이렇게 부담해야 될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이 연금기금에서 사용을 함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쌓여서 결국은 좀 빨리 기금이 고갈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과 정권은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거론하며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 한다. 공무원연금은 후불적 성격의 임금이며 신분상의 제약에 대한 보상이다. 사회보험적 성격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은 성격상 아주 다르다. 공무원연금은 단순한 연금이 아니다. 공무원연금 안에는 민간보다 60% 낮은 퇴직금, 25% 낮은 보수, 산업재해 보상, 겸직 등 경제활동 제한에 따른 보상 등이 들어있다. 만약에 공무원연금의 조정이 꼭 필요하다면 공무원이 차별받는 이러한 조항들을 개혁하고 조정을 논의해야 한다. 그 당시에 제가 38 목돈에 들어왔는데 기억나는 게 한 28만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저 기억합니다. 퇴직을 했을 때 한 150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돈 가지고는 뭐 노후 생활이 이게 풍족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저 개인적으로도 좀 화가 납니다. 예? 여태까지 그 많은 23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국가를 위해서 저 국민을 위해서 저 봉사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마저 깎으려고 하는 자체는 너무도 정말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예. 수많은 기사가 쏟아진다. 모든 언론 매체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기사가 쏟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정부를 압박하는 기사들도 많다. 왜 이리도 조중동 보수 언론과 대기업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경제신문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집중할까? 그들의 논조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보험적 성격의 국민연금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발견된다. 결국에는 대기업들이 제공하는 사적연금의 시장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만약에 공무원연금이 악의적 언론에 휘말려 정권에 의해 개혁된다면 대한민국 복지의 근간인 공적연금의 도미노 붕괴는 현실이 될 것이다. 공무원연금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공무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복지의 근간을 지키는 싸움인 것이다. 우리 연금을 지킴으로 해서 좀 더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 대민 서비스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고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찾아야 하고 국민들의 복지 근간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공무원연금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토록 무너뜨리려 했던 공무원 노조를 지켜냈듯이 공무원연금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14만)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공무원과 가족 여러분, 우리 공무원들은 낮은 보수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한봉사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퇴직금도 없습니다. 재직 중 영리행위와 겸직도 금지됩니다.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도 제한됩니다. 이 모든 것이 공무원연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우리 100만 공무원의 삶이자 노후생존권입니다. 인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존권 모두 함께 뭉쳐서 싸우면서 지켜냅시다. 위원장이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단결하고 투쟁합시다. 투쟁!